안녕하세요. 유튜브 비욘드 시청자 여러분, 정형외과 전문의 이성인입니다. 오늘은 무릎 퇴행성 관절염과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부제로 제가 다시 걷고 다시 일상으로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걷기 힘드시고 일상에 불편함이 많으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자신감 있게 걷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이게 수술이 어떤 수술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진행이 많이 된 무릎 관절염의 가장 대표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치료 방법이기도 하고,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게 무릎의 재반에 어떤 안 좋은 상황이 다 있다고 해도 단박에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수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수술 방법은 생체 적합한 금속 합금이 위아래로 치환이 되고 가운데 사이에 고강도 폴리에틸렌 이 삽입이 되면서 무릎을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수술은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2022년에 한 7만 건 이상으로, 한 해 7만 건 이상으로 수행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하는 수술로 알려져 있고, 주변에서 수술 굉장히 많이들 하셨죠. 그래서 수술하신 분도 많고 굉장히 대중적인 수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 굉장히 치유가 잘 되고 관절염 때 효과적으로 치료가 되기 때문에 의사도 선택을 많이 하고 환자분들도 선택을 많이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자기가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또 다르죠. 그래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주변에 워낙에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수술이다 보니까 수술을 이미 받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대부분 환자분들은 관절염 심했다가 다 좋아지신 분들이 대부분이긴 해서 할까? 수술 이제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셨다가도 또 지인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뭐 뻗쩍다리가 됐다더라, 아니면 수술을 했더니 더 힘들어졌고 이제 이 수술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 듣고 또 망설이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무릎이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썼는데 이거를 바꾸는 게 괜찮을지 망설이시는 분이 많은데, 그 분들이 이제 외래에서 꼭 수술을 받아야 됩니까? 그리고 수술해야 된다면 언제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무릎 수술이 꼭 필요할까요? 예. 인공관절 수술이 꼭 필요한 5가지의 요건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서 자기가 해당되는 사항이 여러 개가 이제 해당이 된다면 수술을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죠. 일상생활을 힘들게 하는 심각한 무릎 통증. 특히 걷기에서 많이 나타나고, 계단 오르내릴 때 많이 나타나고, 앉았다가 일어날 때, 일어났다 앉을 때, 이럴 때가 이제 가장 심하죠. 이 증상이 가장 수술을 선택하는 적응증이 되고, 환자분들이 이것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이 많죠. 두 번째, 그냥 쉬고 계실 때나 밤에 너무 아파가지고 잠을 깬다거나 이 정도까지 심각해진 무릎 통증이라면 이거는 그냥 단순 관절염이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지금 무릎의 전반적인 무릎 밸런스가 굉장히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회복되기 어렵고, 이때는 꼭 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고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약물 치료 드시면 좋아진다거나 주사, 히알루론산 주사든지 DNA 주사든지 했는데 금세 좋아서 또 잘 걸으시고 좀 좋다,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술을 당장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럴 때 호전이 없는 게 굉장히 수술이 필요한 요건이겠죠. 그리고 네 번째, 의사가 판정을 해주는 건데, 연골이 비교적 많이 남아있는, 지금 캘그레는 로렌스 그레이드라고 다들 많이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2기, 1기, 2기, 3기, 4기를 제가 이제 표현을 해봤는데요. 3기 정도 되고 4기 정도 되면은 연골이 이제 거의 많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2기 정도만 돼도 아직은 연골이 좀 많이 남아있고, 50% 이상은 연골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3기가 되면은 굴곡도 심해지고, 연골이 이제 거의 50% 이상 닳아져 있기 때문에 3기, 4기 요건이 돼야지 인공관절술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전에는 다른 치료 방법을 선택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중요합니다. 60세 이상인 경우에 보통은 선택을 하는 수술이고요.
60세보다 이전 50대인 경우에는 정말 심하면은 할 수는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다른 수술을 선택하게 되고, 보통은 심평원 기준으로 봤을 때 60세 이상은 4기면은 수술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완전 다 붙었을 때. 그리고 65세 임상인 경우에는 3기 또는 4기 때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5가지 조건이 거의 다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인공관절 수술,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가장 적합한 치료가 되겠죠. 그러면 이 치료, 과연 무엇이 좋아질까? 이게 궁금하실 텐데요. 가장 뚜렷하게 좋아지는 건 진짜 지긋지긋한 이 무릎 통증에서 많이 해방이 된다는 겁니다. 무릎 통증, 굉장히 오래된 통증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 초반에는 수술 이후에 좀 통증이 있지만 제법 많이 빠르게 무릎 통증에서 감소가 될 수 있고요. 특히 체중을 부하했을 때, 실제로 걸어 다닐 때 통증이 매우 호전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걷는 것이 힘들어서 수술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보행 능력이 향상되고 걷는 거리가 늘어나고 안정적으로 되면서 점점 워커나 목발 필요 없어지고 잘 생활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 관절 운동 범위는, 이거는 관절 운동 범위 원래부터 잘 나오시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아닌데요. 관절이 이미 뻣뻣해져 가지고 한 90도 정도만 굽혀도 아프신 분들이나 다 안 펴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수술하고 나서 많이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재활 과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좋아져서 계단 이용도 편해지고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일상적인 활동이 가능해지고 생활을 이제 도움 없이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야간 통증에서 해방되는 경우도 많고 해서 삶의 질이 매우 뛰어나게 좋아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좋은 점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인공관절은 그래도 수술이고 우리 자연 관절과는 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쪼그려 앉기, 무릎 꿇기 같은 과굴곡이 필요한 그런 동작에서는 인공관절은 생체 조직과는 좀 다르게 뒷부분에 좀 딱딱한 폴리에틸렌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 범위가 조금 덜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쪼그려 앉기나 이런 거는 조금 불편해질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그리고 마모와 수명 문제인데 이게 사실 환자분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것인데, 인공관절은 일종의 소모품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5년 이상은 쓴다고 보지만 20년 이상 지나면 재수술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너무 젊은 나이에는 인공관절보다는 다른 수술적 치료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드물지만 감염도 생길 수가 있고, 신부점의 혈전증이나 수술 이후에 신부점의 혈전증이나 그거 혈전으로 인해서 생긴 폐색전증이나 이런 합병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있고, 항응고제 치료랄지 여러 가지 이거에 대비한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해놓고 물론 바로 빨리빨리 걸을 수 있고 환자분이 만족도가 높기는 하지만 꾸준한 근력 재활이나 운동 범위 재활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해주셔야지 환자분이 충분히 좋은 관절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도 걱정이 되시죠. 그래서 어떻게든 수술을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것 때문에 거의 이제 진료 시간이 굉장히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엑스레이 상에서 3기, 4기고, 아직은 통증도 괜찮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인데 아직 70세가 안 됐다. 그런 분들은 아직 괜찮습니다. 수술 바로 필요한 거 아니고요. 좀 뒤로 밀어도 무리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사 치료하고 약물 드리고 운동 열심히 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70세 이후에 수술을 하는 것이 그런 분들은 더 낫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미 너무 경과가 많이 진행되신 분도 계세요. 이런 수술을 하기에는 좀 시기가 지난 분들. 어떤 분들이냐면 85세 이상 초고령이신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내과적 문제가 너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수술 위험도가 좀 크기 때문에 고려를 좀 할 점이 많고, 오랜 기간 보행을 못 하신 분, 사실 휠체어를 탄 제 그림을 삽입을 했는데 이렇게 외래에 처음부터 내원을 하셨고 여쭤보죠. 얼마나 오랫동안 보행을 못 하셨어요? 이렇게 여쭤보면 한
반년 이상 지금 휠체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근육이 이 그림처럼 굉장히 메말라 있거든요. 그래서 근력이 떨어져 있고 이미 뭐 수술하면은 약간 그 보행시 통증보다는 가만히 있을 때 통증은 좀 좋아지나 환자분이 최종적으로 걷기는 힘든 가능성이 많아져요.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보행을 못 하시고 휠체어를 많이 타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합병증이나 나쁜 예후를 감안했을 때 조금 다른 방법을 선택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그 슬라이드랑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수술을 너무 늦추게 되면은 결국에는 통증이 계속 심해질 거고 이걸로 인해서 활동이 감소되고 근력이 저하되면서 전반적으로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이 뭐 저절로 해결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계속 빠지기보다는 어떻게든 빼내야 되겠죠. 그게 수술적 치료가 될 것이고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관절 변형이 진행되게 되면 다음 그림과 같이 이 아래 특히 경골뼈가 많이 손상돼서 골소실이 일어난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해요. 이런 상황에서는 수술할 때도 큰 금속이 들어가야 되고 아무래도 일반적인 그냥 단순한 수술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너무 늦추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무릎에 굽혔다 펴었다 할 수 있는 그 관절 범위가 점점 감소가 돼요. 관절염이 진행이 되면 그러면은 수술을 하고 나서도 맨 마지막 그 펴는 거는 거의 다 펴지지만 굽히는 것은 원래 갖고 계셨던 관절 운동 범위가 있으면 거기보다 약간 더 회복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운동 범위 회복도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원래부터 환자분이 그 갖고 계신 스코어라고 하죠. 우리가 기능적인 면, 통증 이런 거에서 쿠스나 워맥 스코어 같은 걸 이제 평가를 하는데 그런 게 너무 낮아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기능이 너무 떨어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해도 만족도가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너무 늦추면 수술을 해도 만족도가 낮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늦추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환자분이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통증이 있는 거 그리고 생활 잘 못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거의 대부분은 이제 가족분들이 돌봐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분들이 환자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외출하기도 힘들고 항상 돌봐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피로가 굉장히 심하세요. 그리고 환자분이 혼자 생활하시는 경우도 마찬가지 더 힘들 수도 있는데 환자분이 밖에 혼자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집에서만 계시고 고립감과 우울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은 더 나빠지고요. 그런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은 낙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 굉장히 환자분이 너무 심각해지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환자분이 일상생활도 할 수 있고 외출이나 이런 거를 혼자서 할 수 있는 자립을 가능하게 해드려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환자분도 만족도가 높지만 가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그래서 가족분들이 원래는 보살펴야 되는 그 우리 어르신이 계셨는데 아버님, 어머님이 계셨는데 이제 스스로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가족분들도 굉장히 여유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점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인공관절 수술이 가장 최선일까요? 라고 묻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많이 진행된 관절염에서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최선의 치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에 경과가 좋고 만족도가 높은 수술이기 때문에 1년 정도 경과했을 때 다들 환자분들한테 만족도를 여쭤보면은 80~90%에서는 수술하기 잘했다 라는 대답을 듣는 수술이거든요. 그리고 미국 정형외과 학회에서도 근골격계 수술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수술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고관절 치환술과 무릎 슬관절 전치환술을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성공적인 치료고 그 이유는 사실 무릎 관절이라는 게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여기처럼 그 위에 대퇴골, 아래에 있는 경골, 앞에 물론 슬개골이 있긴 하지만 단순한 관절에 해당하고 이 부분을 전체를 다 치환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확실한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허리를 생각해 보면 사실 허리는 마디도 굉장히 많고 여기 한 문제를 해결해도 다른 문제가 터지는 경우가 많고 하기 때문에 여기인 것 같아서 수술했지만 다른 부분에서 오는 통증도 많고 한데 무릎은 사실 여기 부분에 어느 한 군데 연골판의 문제, 연골의 문제, 이런 인대의 문제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섞여 있지만 무릎을 전체를 다 바꾸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완전하게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만족도가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연골을 좀 그냥 다시 생기게 하는 관절 보존술, 예를 들어서 연골 성형술이나 HTO 같은 근육연골 절골술 같은 경우를 하게 되면은 목발을 보통 6 내지 8주 정도는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력도 많이 떨어지고 재활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환자분이 복귀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인공관절 같은 경우는 바로 다음날 보통 걸어 다니시기 때문에 물론 통증은 좀 있습니다만 짧은 재활 기간을 갖고 있어서 환자분이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 좋아진 효과가 금세 또 망가지면 안 되겠죠.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년 내지 20년 정도는 효과가 지속이 되고 잘 유지가 되는 관절이기 때문에 이 점, 그리고 여기 란셋 제가 아티클을 가져왔는데 25년 정도를 써도 보통은 82% 정도, 그러니까 전치환술의 경우, 그리고 반치환술의 경우, 이제 한쪽만 치환했을 경우 70% 정도의 관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기 때문에 좋은 수술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제 환자분인데요. 62세 여자 환자분이셨는데 이미 4기였던 환자분이었어요. 62세 4기면 사실은 고민이 많죠. 너무 좀 젊다고 생각이 되시면 다른 수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인공관절 다시 하게 되면은 또 너무 일찍 망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분이 그래서 망설이시다가 이제 다른 병원 가셔가지고 이렇게 근육연골 절골술 아주 잘 됐거든요. 그리고 카티스템, 그러니까 동종 제대혈 주기세포 이식 수술까지 같이 하셨죠. 그래서 이 환자분이 한동안 안 나타나시다가 오셨는데 한 2, 3년 정도 굉장히 오랫동안 재활을 하셨더라고요. 그동안 괜찮은 게 아니라 굉장히 힘드셨거든요. 근데 3년 지났는데도 아직도 아프셔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MRI 찍어봤는데 다음과 같이 아무 연골 형성이 하나도 안 돼 있고 통증은 그대로인 거예요. 3년 전과 그대로.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관절을 할 예정이긴 하지만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면 그래, 인공관절 수술이 전치환술이 가장 좋았을 수술이었어,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2기 정도나 3기 정도의 관절염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아직 여유가 있잖아요. 이런 정도의 상황이면은 아직 비교적 젊으시거나 아직 직업을 유지해야 되거나 활동적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대안이 있습니다. 제가 그 대안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더 드릴 거예요. 그 대안이 되는 보통 3가지 방법이 있는데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비욘드 시청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들 그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조금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조금 초기일 때 연골 성형술을 하는 거죠. 연골을 다시 돋아나게 하는 수술. 그래서 연골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조금 다듬어내고 밑에 그 약간 그 펀치 같은 걸 이렇게 우리가 올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로 이제 구멍을 좀 내면 거기 안에서 골수가 좀 나오고 혈전을 형성하고 나중에 섬유 연골 비슷한 연골이긴 하지만 연골이 덮여지는 그런 수술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많이 하는 수술인데 경골을 약간 펴주는 거죠. 그래서 금속으로 이렇게 펴준 다음에 고정하는 휜다리 교정술, 근육연골 절골술이라고 하죠. 이것도 많이 하게 되고 보통 2, 3기 때 케일 그레이드 2, 3기 때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공관절 반치환술이라고 하고 부분치환술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내측부가 많이 망가지니까요. 내측부만 치환하는 겁니다. 내측부만 3기 관절염일 때 특수한 경우에는 반치환술이 좀 더 유리한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반치환술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젊으신 분들, 젊으신 게 이제 기준이 뭐 어떻게 되냐 하는데 70세는 이전이어야 되고 보통은 50대인 경우도 많죠. 이런 분들이 2기, 3기 정도의 관절염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은 연골 성형술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같이 하게 되는 이제 근위경골 절골술을 HTO라고 하죠. 하이티비얼 오스테오토미라고 하는 거를 같이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관절을 지키는 관절 보존술이죠. 결국에는 이렇게 같이 하게 되면서 체중 부하선이 이쪽으로 굉장히 쏠렸다가 바깥쪽 여기 라테랄 스파인 쪽으로 이동하는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체중 부담이 약간 바깥쪽으로 분산되면서 이쪽에 대한 통증, 내측부에 대한 통증이 많이 소실되고 연골 성형술을 했기 때문에 도단하는 그런 수술을 많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위경골 절골술 HTO와 연골 성형술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로 내측 관절면에 통증이 있고 퇴행성 변화가 있으면서 바깥쪽으로 이제 체중을 이동시킬 거기 때문에 바깥쪽의 그 손상이나 관절염은 경미할 때 선택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반 변형이 실제로 있어야 됩니다. 내반 변형이 5도 내지 10도, 뭐 15도 정도 되면은 무릎을 펴줄 수가 있는데 내반이 별로 없는 분도 있어요. 내반이 3도밖에 안 되는데 내측은 다 달아있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바깥쪽으로 보낼 수가 없겠죠. 그리고 환자분이 아직은 젊고 뭐 좀 약간 힘든 일, 뭐 예를 들어서 뭐 계단 같은 것도 많이 써야 되고 쪼그려 앉는 일도 있어야 되는 그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 인공관절보다는 HTO를 하고 이런 식으로 연골 성형술을 해주는 경우가 좀 더 낫습니다, 확실히.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그 내측 근위 경골각이라고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무릎이 이 경골이라는 뼈가 약간 원래부터 이렇게 내반이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약간 납작하게 이렇게 원래 87도가 정상이긴 한데 약간 더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환자분이 병은 아니고 변형인데 원래부터 그렇게 생기신 거죠. 그러니까는 저도 무릎이 O자다리긴 한데 O자다리인 분 중에서 내반이 이렇게 조금 낮은 분들, 내반각이 낮은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수술을 HTO라는 수술을 하기에 딱 적합한 거죠.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이런 사진에서도 약간 각이 이렇게 낮아져 있는 83도로 가지신 분이 9도 보통 교정하는 경우 많은데 이렇게 하게 되면 92도 정도 교정이 되고 거의 무릎이 평행해지죠. 무릎이 지면과 좀 평행해지면서 약간 2도 정도 이 정도는 괜찮은. 이 정도를 하면은 이제 체중 이동도 바깥쪽으로 돌리고 무릎도 좀 반듯해지는데 다음과 같은 케이스 같은 경우는 좀 과교정했을 수도 있지만 원래부터 경골각이 좀 정상에 가까운 거죠. 87도나 뭐 88도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내반이 이렇게 휘어 있다고 해도 경골 때문에 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경골을 이렇게 펴게 되면은 약간 관절면이 경사가 지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결과가 수술 전보다는 나은 경우가 많지만 약간 불편함이 있어요. 불편함이 있고 조금의 인디케이션을 조금 수정해야 될 수도 있는 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측 근위경골각이라는 각도도 의사들은 좀 신경을 쓴다.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것까지 알 수는 없겠지만 이것도 의사들은 신경을 많이 쓰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슷한 수술이긴 하지만 또 다른 개념이죠. 인공관절을 반절만 하는 거예요. 내측 부분에 관절염만 심하고 그런데 내반 변형은 또 심하지 않고 방금 전에 내반 변형이 심한 HTO 좋은 수술이긴 하지만 내반 변형이 별로 안 심한 분들에게는 인공관절 전치 환수를 할 수도 있지만 다음과 같이 바깥쪽이 너무 괜찮고 다른 부분에 문제가 없으면 이런 단일 구획 치환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구획 치환술이라고도 하고 반치환술이라고 하는 UKA 같은 경우에는 내측 구획에만 관절염이 심하고 마찬가지예요. 외측에는 별로 문제 없고 이 슬개대퇴 관절 앞부분에 있는 이 관절도 문제가 별로 없는 환자분이 전방 십자인대에 문제가 없을 때 그리고 내측 측부인대에 문제가 없으면서 관절이 안정적일 때는 수술의 하나의 옵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통 5도 이하의 내변 변형 가지는 환자분이 더 좋은데 7도까지는 해볼 수 있고요. 이 환자분도 보통은 전치환술 환자보다는 활동적이거나 젊은 분들 그리고 본인 관절에 조금 가깝게 좀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원할 때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체중이 좀 많이 안 나가시는 분들이어야 해요. BMI는 30 정도 이하여야 되고 보통 75kg보다는 좀 낮은 환자분이어야 되겠죠. 네, 그런 거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공관절 반치환술 경우 그리고 근육 경골술과 같은 경우에 주요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비슷합니다. 장점은 본인의 관절을 보호할 수 있긴 하지만 UK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빠르죠. 회복이. 그리고 재활 기간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재활 기간은 그래도 HTO 하는 경우에는 모발을 짚고 계시는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6주 이상은 좀 재활을 하셔야 되고 대신에 UK 같은 경우는 매우 정밀한 수술 기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술 난이도가 좀 높고 그리고 정확한 환자를 수술해야 돼요. 딱 떨어지는 환자분. 그러니까 좀 애매하거나 이런 환자는 차라리 전치환술이 훨씬 더 나은데 하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전치환술을 하는 게 낫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재반 증상이 남을 가능성이 있고 수명, 인공관절의 수명도 전치환술에 비해서는 약간 빨리 망가지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확실한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점. 그리고 HTO 근육경골 절골술 같은 경우는 일단 골류압이 형성되게 되면 3개월 정도 지나면 굉장히 안정적이게 되는데 약간 그 관절은 살려뒀기 때문에 서서히 관절염은 조금씩 진행합니다. 물론 외측으로도 진행을 하겠지만 원래부터 안 좋았던 안쪽 무릎에 관절염이 진행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마찬가지로 전치환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전치환술을 그러니까 인공관절술을 하는 기간을 굉장히 뒤로 미룰 수가 있고 보통 1-20% 정도에서는 그래도 전치환술로 가지만 7-80% 환자분들 경우는 그냥 HTO 한 번 하고 그냥 끝까지 관절염이 그대로 유지돼서 잘 지내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근육경골 절골술인 HTO와 단위구의 치환술인 UKA는 전치환술인 투탈리 아스로플라스티에 비해서 초기에는 굉장히 적절한 치료가 될 수 있긴 하고 관절염 범위가 좀 많이 넓으신 경우에는 이미 진행됐기 때문에 토탈리 아스로플라스티가 확실히 정확한 치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질문 나온 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엔젤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인공관절 수술은 연골이 어느 정도 달았을 때 하는 것이 좋은가요? 퇴행성 관절염 시 가장 하면 안 되는 운동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물 빼러 간다는 분이 있고 이 물은 염증으로 생기는 건가요? 물을 빼고 나서 안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질문 주셨는데 연골이 어느 정도 달았을 때는 제가 아까 전에 KL 그레이드로 설명을 드렸죠. 3기, 4기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면 안 되는 운동이 있겠죠. 하면 안 되는 운동은 저는 이제 뭐 탁구나 테니스 이런 운동이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배드민턴 이런 거. 근데 그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미 조금 젊은 분들이고요.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등산을 하시는 경우에 악화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그래서 그 등산 같은 경우에는 계단이 많기 때문에 무릎을 굽힐 때 많이 닳게 되거든요. 무릎은. 그러니까는 그 무릎 닳는 거가 굴곡을 많이 하지 않고 좀 평지를 많이 걸으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근력은 기르기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등산 같은 운동, 이런 운동은 너무 하중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과굴곡하는 운동. 그리고 요새는 환자분들 중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스쿼트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관절염이 있는지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스쿼트라는 운동이 굉장히 좋은 운동인 건 맞거든요. 근데 이미 고령이신데 스쿼트 운동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약간 더 관절이 좀 빨리 닳게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운동은 조금 삼가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물 빼러 가시는 그 얘기를 하셨는데 염증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그러니까는 좁은 의미로 염증은 활액막염이죠. 활액막염. 이거 활액막이라고 하는 관절막의 내측부를 활액막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활액막이 증식이 되면서 염증 때문에 물을 많이 만드는 경우가 있지만 조금 더 많은 경우에서는 그냥 단순한 활액막염이 아니라 연골판, 그러니까 여기로 보면 연골을 받치고 있는, 떠받치고 있는 연골판에 파열이 있거나
아니면은 연골 부분이 결손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연골 결손이 이제 지속화된 거를 퇴행성 관절염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이미 심화돼서 무릎에 계속적으로 그 윤활제가 필요하다는 그런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관절에 관절액이기 때문에 그걸 많이 만드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단순한 소염제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든 손을 좀 봐야 좋아지는 거죠. 염증이라기보다는 구조적 문제 해결을 해야지 물이 덜 차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시간이 질문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네버올드님이신데요. 아버지가 70세신데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고 무릎에 물이 좀 찬 것 같아요. 아프다고는 안 하시고 부딪힌 것도 없습니다. 만지면 꿀렁거리는데 병원에 가봐야 할까요? 응급은 아니죠? 라고 하면은 응급은 다행히 아닙니다. 가끔 있어요. 얼마나 되셨는지가 좀 중요하긴 한데요. 초기에는 물이 좀 차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물이 차는 거는 가족분들도 만져보시면 알 정도면 제법 찬 거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통은 처음에는 좀 기다려 봅니다. 그리고 그 소염제를 보통 초기에는 쓰시는데 소염제만 써도 그냥 가라앉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환자분이 지금 불편하지 않으신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크게 불편하지는 않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지켜보시고 주치의 선생님을 만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을 거니까요. 그때 정확히 물을 보여주시고 판정을 받으시면 돼요. 안 좋은 상황 같은 경우는 이제 감염일 텐데 그러면 환자분들이 정말 심하게 아프시고요. 만지기만 해도 뭐 꿀렁거리는 게 아니라 뭐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경우에는 응급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가셔가지고 이제 바로 가셔야 되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예정되어 있는 외래 시간에 맞춰서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주치의한테 말씀해 주시면 주치의 선생님이 잘 치료해 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케이스 몇 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처음에 이 케이스는 좀 약한 관절염의 케이스입니다. 64세 남자 환자분이셨고 직업이 택시기사셨어요. 그래서 무릎의 전방 부위 및 내측부 통증인데 환자분을 계속 꾸준히 봤을 때는 무릎 앞부분의 통증이 더 심했던 분이시거든요. 근데 환자분이 택시기사셨는데 운전을 계속 할 때 계속 너무 아프셔가지고 운전을 못 하는 거죠. 2시간만 해도 이제 집에 와야 될 정도의 수준이 됐기 때문에 MRI 찍었고 환자분은 다른 치료에는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MRI를 보면 여기 부분이 활차구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 무릎의 앞부분이거든요. 대퇴골의 앞부분. 사실 이 부분은 체중이 직접 닿는 부위라기보다는 앉았을 때 그리고 계단에서 많이 이렇게 관절을 하고 있는 슬개대퇴 관절인데요. 슬개대퇴 관절의 앞부분이죠. 여기가 연골이 손상될 경우에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오래 앉아서 운전을 하신다거나 계단에서 매우 불편하시죠. 이런 경우 MRI상에서 이렇게 연골 결손이 있는 경우는 연골 성형술을 하기에 아주 적합한 병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골 성형술 아주 간단한 수술입니다. 그래서 초기 관절염이라고 할 수 있는 이렇게 연골 결손 상태를 계속 두면 연골이 결손 부위가 더 커져요. 그리고 환자분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위축되고 환자분도 통증 때문에 근력도 떨어지고 악순환에 빠지게 되겠죠. 근데 아주 간단한 수술이고 이렇게 구멍을 뚫는 장면을 제가 놓지 못했지만 간단한 올이라고 하는 걸로 구멍을 조금씩 뚫어줍니다. 이건 굉장히 확대된 장면인데 그러고 나서 피가 나오는 걸 확인하고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콜라겐 보충제를 좀 했어요. 64세기 때문에 젊지가 않으셔가지고 연골 돋아나는 속도가 느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콜라겐 보충제를 드렸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다음과 같이 6개월 정도 이제 이 환자분은 8개월 후에 MRI를 찍으셨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연골이 많이 차올랐습니다. 그새. 예, 그래서 여기 연골 수술 직후에는 이렇게 구멍이 조금씩 나 있죠. 이건 미세 천공술, 미세 절골술이라고, 아니, 미세 골절술이라고 하는데 그러고 나면 안에서 골수가 조금씩 흘러나오면서 혈전을 형성하고 그게
약간 섬유연골에 비슷한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몸이 갖고 있는 그 타입 2 콜라겐은 유리연골은 아니지만 타입 1 콜라겐도 뭐 어느 정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섬유연골로 대체가 된 이 사항도 잘 견디십니다. 그래서 수술 이후에 불편감 없고 운전 시에 매우 좋아진 그런 좋아진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환자분이었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69세 여자 환자분이신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는 원래 환자분이 가지고 계신 직업이 굉장히 많이 걸어 다니고 사람 많이 만나는 직업이셨는데 너무 통증이 심하시니까 그냥 퇴직을 하셨어요. 퇴직하고 쉬셨는데 좋아질 줄 알았지만 좋아지지 않았죠. 그래서 5개월 정도 지속된 통증이 지속됐고 사실 이 환자분은 저한테 수술 2번 하셨는데 반월사 연골판이 찢어져 있는 상태로 내원을 하셔서 너무 힘드시니까 어쩔 수 없이 반월사 연골판을 부분적으로 약간 다듬었거든요. 그랬는데도 통증이 잠깐 호전됐다가 다시 너무 심해졌습니다. MRI 상에서 보면은 이렇게 대퇴내과 부분, 요 무릎의 여기 안쪽 부분인데 여기 체중 딱 닿는 부분이죠. 여기가 너무 아픈 겁니다. 연골이 없어져서 그렇죠. 연골이 없어져서 그 부분이 통증 때문에 걸을 수 없는 상황이 너무 오래 지속되니까 69세인 거죠. 근데 환자분이 아직은 관절염 등급이 KL 그레이드 2입니다. 2기죠. 2기는 수술하고 싶어도 좀 제한점이 있어요. 그래서 심사평가원도 당연히 기준을 지켜야 되기도 하고 아직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경우에는 근위경골 절골술이랑 연골 성형술을 같이 해드렸습니다. 근위경골 절골술을 할 수 있는 최후 나이는 70세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분은 69세니까 간신히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70세 이후에는 심사평가원에서 기준을 70세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70세 이후에 하시면 힘들으세요, 환자분이. 뼈 붙는 그런 속도도 느리고 수술 이후에도 통증이 남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라 저도 고민을 많이 했지만 환자분이 3기관절염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통증이 심하고 그리고 환자분이 특별하신 분인데 약의 부작용이 너무 심하셨어요. 그래서 진통소염제도 안 듣고 우리가 진통제라고 하는 울트라셋도 너무 환자분이 견디기 힘드셔서 어지러움증이 너무 심하셔서 다음과 같은 수술을 했고요. 수술은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정도로 잘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경골 절골 수술과 연골 성형술을 같이 해드렸고 이후에 관절 체중 부하선은 다음과 같이 외측으로 잘 이동이 됐습니다. 그러는데도 환자분은 상대적으로 고령이셨기 때문에 재활하는 시간이 젊은 분에 비해서 많이 걸렸어요. 그리고 뼈가 붙는데도 시간이 좀 걸렸고 HTO 수술의 가장 흔한 합병증인 복제신경 부분에 손상이 좀 있었어서 복제신경, 신경병증이 좀 있으셔서 그쪽이 막 쓰라리고 애린다는 표현을 많이 하셨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한 3개월, 4개월 점점점 조금씩 나아지시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보행할 수 있고 통증이 감소됐던 케이스이십니다. 이 환자분 경우에도 제가 리뷰해보면은 3기 관절염이셨으면 그냥 인공관절 하면은 훨씬 더 재활이 빨랐을 겁니다. 세 번째 케이스인데요. 68세 여자 환자분이셨고 평소에 활동적이신 분이고 레포츠를 좀 즐기시는 분이고 골프 많이 하셨던 분이셨는데 내측부로 통증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주사 맞고 버티시다가 7개월째 너무 아프셔가지고 오셨고 MRI를 찍었는데 다음과 같이 이게 연골화 부분에 부종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연골 바로 밑에 있는 뼈가 멍이 많이 든 겁니다. 많이 번졌고 환자분이 활동을 많이 하셔서 그런 거기도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엄청 아픕니다. 사실 이 MRI를 보면은 저는 통증이 느껴질 정도예요. 이게 굉장히 많이 MRI상에 보이는 건데 연골이 없기 때문에 뼈가 직접 부딪히면서 이렇게 멍이 심하게 든 거고 연골화 부전골절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보다 좀 나중에 부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굉장히 통증이 심합니다. 그리고 이 환자분은 여기는 전방 십자인대인데 전방 십자인대가 다행히 건강하셨고요. 절골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환자분인데 4.6도입니다. 그 내반 각도가. 그리고 체중은 정상 체중에 가까운 환자분이셔서 이 환자분은 반치환술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재활이 좀 빨리 원하셨고 내측 부분 통증이 있었고 다른 부분에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수술을 한 몇 달 정도 됐는데 좀 잘 지내시고 큰 문제 없이 지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각도가 내방 각도가 한 4.6도 정도였지만 수술 이후에 보면은 거의 이 정도 각도는 교정이 가능하고요. 반듯해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케이스인데요. 이분은 85세 여성분이었고 양쪽 통증이 오랫동안 지속되셨는데 한 1년 전부터는 아예 워커를 짚고 나가셔야지 보행이 가능하셨고 일상생활에도 원래 불편함이 없으셨던 분이 자꾸 이제 가족분들한테 의존하게 되는 그런 상태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나이가 많으시니까 걱정이 많이 되셔서 수술을 최대한 안 하시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수술 전 검사도 해보고 환자분이 건강하신 거가 확인 어느 정도 이제 내과적 문제가 크게 문제는 없다는 걸 확인하고 환자분한테 꼭 수술을 하셔야 된다. 이거는 가족분들도 너무 힘드시고 환자분도 힘든데 지금보다 약간 더 고령으로 접어드시면은 수술하기도 힘들다. 환자분 양쪽 수술하셔야 되기 때문에 수술 그래서 적극적으로 권유드렸고 크게 마음 먹으시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간격으로 우측부터 시작해서 왼쪽으로 했는데 다행히 수혈도 안 하셨고 두 번째 수술 잘 하시고 나서 한 2주 후부터는 워커 없이 잘 보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술 3개월째는 일상생활로 그냥 가족분들 도움 없이 혼자서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많이 되셨고 그동안 오랫동안 복용하셨던 진통제도 이제 현재는 복용하지 않고 잘 지내시는데 환자분 만족도도 매우 좋으시지만 가족분들이 굉장히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던 환자분이신데 가족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이제 수술하기 잘했다. 그래서 여러 분들이 행복하셨던 환자분입니다. 가족분, 환자분들. 그리고 53세 남자 환자분이셨는데요. 이 환자분은 직업이 요리사여서 계속 서울에서 열심히 일을 하셨던 분인데 너무 바쁘셔서 몇 달 전 넘어졌는데 그냥 괜찮겠지 하고 넘기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치료를 못했었는데 그러고는 오셨어요. 저한테. 내측부 통증이 좀 심하신데 무릎이 좀 이상하다고 하셔서 MRI를 찍어봤는데 엑스레이는 다음과 같이 3기 관절염을 벌써 53세인데 갖고 계셨고 여기 뒤에 부분은 원래 후방 십자인대가 있어야 하는 자리인데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후방 십자인대가 다친지도 모르고 일하고 계시다가 점점 나빠지신 거죠. 그래서 MRI상에서는 후반시대 파열, 그리고 이학적 검사상에서 후반시대가 없기 때문에 경골이라고 하는 이 정강이뼈가 뒤로 막 밀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흔들흔들한 무릎을 가지고 계셨는데 후반시대인대를 그러니까 후반시대인대 재건수를 할 수도 있는 환자분이지만 이미 3기 관절염이고 환자분의 주 칩 컴플레인은 그러니까 주 증상은 내측부 통증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됐죠. 그런데 환자분은 내방 각도가 딱 5도였고요. 결국에는 환자분을 후방시대인데 재건수를 하지 않고 근육연골 절골술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육연골 절골술을 하면서 보통 연골 성형술을 하지만 이분은 여건상 좋지 않아서 연골 성형술을 하지 않고 근육연골 절골술만 했는데 이 내측부 메디알 오픈 엣지 근육연골 절골술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 환자분은 좀 특이하셨는데요. 원래 후방 경사각이라고 경골은 원래 후방에 경사를 갖고 있는데 한 7도 정도를 갖고 있는 게 보통입니다. 근데 이 환자분은 거의 90도로 경사가 거의 후방 경사가 없던 분이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후방 시전대가 없는 거가 굉장히 더 크게 느껴졌을 거예요. 경사가 없으면 더 앞으로 이게 경사가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 후방 불안정성을 호소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근육연골 절골술을 메디알 오픈 웨지로 하게 되면은 앞부분이 조금 더 펴지기 때문에 약 7도 정도 이렇게 후방 경사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환자분을 뒤로 밀리면은 여전히 뒤로 좀 밀리긴 했지만 내측부 통증은 많이 좋아지셨고 직업 활동하는데 뒤로 밀리는 느낌이나 이런 거는 많이 호전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치료도 적합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마지막 슬라이드를 일단 그래서 지금 오늘 설명드린 건
무릎 관절염이 있을 때 수술을 결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정말 적절한 시기인지, 무릎 인공관절을 전체 해야 되는 시기인지 이런 거를 잘 생각하셔야 되고, 너무 빨라도 좋지 않고 너무 늦추는 것도 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무릎 보시는 그 선생님들이랑 잘 상의하셔가지고 너무 늦지 않게 수술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설명드린 연골 성형술이나 아니면 HTO 그리고 UKA 같은 다른 수술 방법도 있기 때문에 전치환술 말고도 다른 수술 방법을 잘 따져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최종 목표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걷고 자신감 있게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 가장 우리 무릎 보는 의사들의 가장 큰 목표이고 환자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술을 선택하던 환자분들이 건강하고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저도 많이 노력하겠고요. 환자분들도 열심히 의사 선생님과 같이 치료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질문 시간이 좀 되나요? 하나 정도? 네. 아, 47세 남자입니다. 정형외과에서 무릎 연골이 다 닳았다고 카티스템 수술을 권했는데 너무 아프고 그래서 이참에 인공관절을 해야 되나 하고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40대 후반인 제가 인공관절 하기에는 좀 과한 건가요? 초등학교 체육부 살아 이후 체육 활동이 불편할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면 47세 남자 환자분인 게 중요하죠. 이거는 인공관절 수술을 하기에는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저는 엑스레이 못 본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지금 기회가 한 번 있는 거예요. 연골 성형술을 할 수 있는. 연골 성형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상표가 나와도 되니까 카티스템, 카티라이프 이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 자가 연골세포 이식술이죠. 카티스템 같은 경우는 둘 다 좋은 수술인 것 같고 이렇게 젊은 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사실은 더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연골을 본인 거를 지키는 수술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재활 기간이 좀 걸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한 2, 3개월 정도는 조금 쉬는 그런 타이밍으로 생각하시고, 연골 성형술이죠. 연골 성형술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많이 안 좋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카티스템은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골 절구술이나 이런 걸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인지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연골 성형술을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 오늘 이렇게 무릎 인공관절 및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궁금하신 점이 많으셔가지고 외래에서 물어보시는 그런 내용을 주로 답변해드렸는데 질문이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무릎은 잘 치료되는 관절이라고 설명합니다. 진단을 잘하면 잘 치료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관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망설이지 마시고, 이 수술 너무 힘들 것 같아, 너무 겁이 나셔가지고 안 오시는 분들 많은데 잘 오셔가지고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방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